암세포가 진짜 빨리 자라잖아요. 세포줄을 보면 진짜 무섭듯이 자라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독하다, 머리가 빠진다, 구토를 하거나 구역질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만능이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 시간인데요. 면역 항암제를 해달라는 분들이 꽤 댓글이 많아서 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랑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교양 수준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암제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 드세요? 아무래도 이제 독하다, 머리가 빠진다, 구토를 하거나 구역질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이건 보통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의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인데, 면역 항암제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항암제가 뭐가 있는지를 아주 어렵지 않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항암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순위, 구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거랑 표적 항암제, 또 면역 항암제, 이게 세 개가 면역이 최고이고 표적이 두 번째로 좋고 세포독성이 가장 안 좋은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이런 항암제를 선택할 때 그 암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암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폐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위암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조금 쉽게 좀 큰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게 타겟이 뭐냐? 항암제가 딱 들어오면 몸에, 그러면 빨리 자라는 애들을 공격하는 약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암세포가 진짜 빨리 자라잖아요. 암세포 보고 있으면 헬라셀이라고요. 세포줄을 보면 진짜 무섭듯이 자라나거든요.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이는 약을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빨리 자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골수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같은 게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빈혈이 오거나 아니면 피가 멈추지 않거나, 왜냐면 백혈구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한, 쉽게 말하면 마동석,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병헌, NK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중요한 세포인데 걔네들이 빨리빨리 자라니까 특히 잠잘 때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빨리 자라는 세포를 타겟을 하다 보면 이런 백혈구도 줄어들고, 혈소판,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도 줄어들고요. 또 모낭, 여러분 야한 생각하면 빨리 자란다, 이건 거짓말이지만 한 달에 0.9cm, 약 1cm씩 자라나잖아요. 이런 모낭도 되게 빨리 자라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그러면 세균에 약하겠죠. 마동석의 몸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 몸에 마동석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모낭이 공격당하니까 머리가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점막, 예를 들면 입안 세포는 마라탕 한번 먹으면 싹 다 갈려요.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건 먹으면 당연히 세포도 죽겠죠. 근데 우리가 괜찮은 게 빨리빨리 자라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세포들도 공격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약물들이 구내염, 속 쓰리고 위궤양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따발총을 쏘는 거야. 근데 이거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알킬기라는 기가 DNA에 붙는다든지, 빨리 자라려면 DNA 합성이나 RNA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저해하니까 어때요?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예요. 지금도 여전히 난소암, 여러 가지 고형성 암에 시스플라틴이라는 약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씁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요. 그것만큼 좋은 약이 없으니까요. 일단 의사가 종양을 외과 선생님이 듬뿍,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듬뿍 뗀 다음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빨리 자라는 애들이니까 얘를 타겟으로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전통적 항암제를 여전히 쓰고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꼭 잘 따라서 항암 치료는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전통적 항암제가 있고요. 또 개발이 된 게 표적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선택성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약이 EGF라고, 여러분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모르셔도 돼요. EGF라고,
이게 이제 암세포가 얘가 나오면 자라기 너무 좋아요. 빨리빨리 자라기가. 그러니까 EGF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애,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유전적 변이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약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레사라는 약물이에요. 아, 못 들어보셨구나. 저는 되게 막 다 들어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약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에서도 HER2, HER2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약간 휴먼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2라는 건데 모르셔도 돼요. 그로스 팩터 리셉터 2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HER2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약물이 허셉틴이라는 약물이랑 퍼제타라는 약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항체 기반 약물인데 이게 딱 그 호투라는 데 가서 딱 붙어갖고 이제 이 암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암은 어떻게 되냐? 자라나지 못하니까 면역세포가 쉽게 공격할 수 있게 도와도 주고 결론적으로 막 돌아다니던 우리 NK셀,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 이런 애들 잠깐만 너 암이었잖아 하면서 때려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우수하죠. 다만 이 표적 치료제도 항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딱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의 특정 부위에 딱 달라붙어 갖고 막 하는데 아동서 아저씨 오세요. 얘 나쁜 애예요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꼭 암세포에만 붙진 않아.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제가 이레사라고 되게 유명한 약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라고 좀 그렇긴 한데 피부, 장점막, 모낭에도 이런 그 EGF 리셉터 관련 사실은 또 어려운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그런 데 작용해 갖고 여드름성 뭐 이레사 먹는데 여드름성 발진, 그다음에 설사, 피부 건조 같은 게 생기지만 암을 눌러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면역 항암제는 뭐냐? 면역 항암제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앞에 두 개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세포 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란 애들, 걔가 모낭이나 백혈구라고 해도 어때요? 얘는 일단 빨리 자란 애는 다 죽여. 다발적으로 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 치료제든 그 암의 어떤 특정 부위에 가라 하면서 항체를 바깥에서 만든 항체를 화살을 쏘는 거야. 뭐 꽉 붙잡고 얘예요, 나쁜 애예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얘가 암이 자라나야 되는데 항체 딱 붙잡혀 갖고 구속된 거죠. 그래서 못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역 항암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마동석 아저씨를 깨우는 거야. 그만 일어나세요. 이게 사실 나쁜 애예요. 하게 이제 이 면역을 부스팅 해주는 그런 치료제를 면역 항암제 또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누가 죽일 것 같아요? 암을? 마동석 아저씨, T셀, 그 다음에 이제 형사반장 아저씨, 헬퍼 T셀, 사이토톡식 T셀. 헬퍼 T셀이 헬퍼 기억나시죠? 제가 근데 야심차게 계획했던 면역인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조회수가 아주 높지 않아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헬퍼 T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사이토톡식 세포 독성 T세포 얘네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 일단 암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면역세포를 회피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PD1이라는 거를 PDL1 이런 거 슉슉 표창 날려갖고 마동석 아저씨가 맞고 T셀이 잘 안 된다. 그러면 PDL1이라는 걸 슉슉 날릴 때 맞는 부분 여기를 차단해 버리는 거야. 아니면 슉슉 던지는 PDL1이라는 표창을 차단하는 약. 표창이 딱 맞는 부분을 차단하는 약이 뭐냐면 키트루다.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 들어보셨죠? 다행입니다. 옵디보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PDL1이라는 이게 슉슉 표창을 나쁜 놈 암세포가 막 던지는데 표창이 맞는 부위인데 여기를 땜질을 해주는 거야. 그게 옵디보 키트루다. 이런 약이고요. 또 CD28이라는 그런 면역세포의 리셉터가 있어요. 이 CD28을 또 암세포가 얘가 CD28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러면서 응원해 주는 거야. 이 응원해 주는 거를
얍삽하게 암세포가 안 돼 하고 CD28을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 제거하는 약물 있고요. CTLA4라고 제가 옛날에 다 설명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CTLA4도 역시 이것 때문에 면역세포가 기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차단해 갖고 쉽게 말씀드리면 마동석 아저씨랑 그 다음에 이재훈, 그 다음에 이병헌 이런 분들을 확 깨어나라 면역세포야, 깨어나라 T셀이여 이렇게 확 깨우는 이 약이 면역치료제다.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요거 하나 개발될 때마다 어떻게 되냐, 바이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치료제는 뭐라고요? 우리 편인 내 몸속에 내 편인 마동석, 이재훈, 이병헌 이런 분들을 깨우는 약물이다. 근데 깨우는 거의 기전은 뭐다? 암세포가 슉슉 날리는 표창이 있는데 그걸 PDL1이라고 그러는데 이 PDL1이 맞는 부분, 그래서 마동석 아저씨가 딱 맞고 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맞는 부분에 철판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 딱 맞아도 아니 하고 돌아보고 너 암이었잖아 그래서 막 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키트루다, 옵티보 이런 유명한 거고,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기절시키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씩 정보하고 있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만능이냐? 이게 아쉽게도 이 하나만으로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세포독성 항암제랑 아니면 표적치료제랑 이게 믹스를 하는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키트루다도 쓰고 면역 항암제도 쓰고, 근데 전통적인 걸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조합해서 아니면 순차적으로 시간상으로 뭐 이렇게 쓰고요. 면역 항암제끼리도 병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이게 이제 혈액종양내과, 종양내과 선생님들의 뭐라 그럴까요? 연구의 주된 분야고,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분들도 HER2가 그 양성이다. 휴먼 에피더멀 그로스 리셉터 2 아실 필요 없는 그 HER2라는 게 양성이다. 이게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수술을 먼저 하고 표적 치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제 주된 이런 연구, 종양내과 또 이런 외과 이런 분들의 연구 테마인 거예요. 다만 면역 치료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역자 붙었으니까.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마동석 아저씨를 깨우고 이재훈 아저씨 막 모범 택시 다 깨워갖고 막 다 활약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이게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게 이것도 부작용이 있다. 가끔 면역세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수에서 만든다고. 그래서 뭐 이런 팔다리뼈, 넙다리뼈에서 만들고요. 이건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 그것도 이제 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시도라는 게 있지만 또 가끔은 넣어주기도 합니다. 특정 암에서. 예를 들면 백혈병, 이거는 이제 골수에서 만드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싸그리 다 죽입니다. 왜냐면 그 면역세포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약물만 제대로 쓰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이상세포를. 그러면 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면역세포가. 그러면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균실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면역세포 어디서 들어오냐? 타인 거를, 골수 이식 들어보셨죠? 그래서 장기 이식 중에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전통적인 강자 가톨릭 의대, 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뭐 유명한 병원에서 다 무균실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식을 받아서 면역세포가 새롭게 자라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지금 넣어주면 거부하죠. 마동석 아저씨, 내 몸에 마동석이 너 뭐야? 너 어디서 왜 우리 몸에 들었어? 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면역 이식, 그러니까 장기 이식 거부도 면역인데 잠깐 교양 수준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암 치료제 중에 하나다. 이 세 개가 있죠.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전통적인 항암제가 있고, 표적 치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모두 다 지금 잘 쓰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것만 쓰면 다 나을 거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나를 오랫동안 암에서부터 조금 자유롭게 오랫동안 버텨낼 그런 약물의 조합은 의사가 결정해 줄 거다라는 믿음.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모 종교단체에서 백혈병인데 제가 보기에 만성 백혈병 같거든요. 근데 이거 치료받으면 고혈압처럼 그냥 쭉 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혈압 약 드시죠? 좀 귀찮더라도 그냥 고혈압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어때요? 이제 종교에서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도 믿음도 약간 재산의 70%를 달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치료 안 받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를 받으면 이건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요. 뭐 사실은 암이 너무나 힘들고 그 치료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들 마음이 힘드시고 그러니까 가짜 증명되지 않은 거에 너무 현혹되시는데 그래서 면역 치료제도 약간 너무 어떤 분들은 기적의 치료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우위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암에서는 이걸 쓰고 어떤 암에 쓰고 컨비네이션 하기도 한다. 근데 이 결정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동네 뭐 구멍가게에서 뭐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믿어주시고 의사의 말에 잘 순응하고 또 상담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역 항암제는 깊은 얘기를 하면 그 조회수가 떨어져 갖고요. 넓은 그거에서 좀 잘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